안녕하세요. 인고 원포인트입니다. 드디어 모든 원고가 인쇄소로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교재를 실제로 받아보시기 전 여러분들의 기출 분석을 확실하게 미리 도와줄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26개년 초등임용 기출 분석을 바탕으로 주지교과, 국수사과형의 최다 출제 핵심 주제를 완벽하게 끝내는 압축 강의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려고 하는데요. 이 강의는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첫째,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고 빨리 합격하고 싶으신 분. 두 번째,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합격하고 싶으신 분. 마지막, 최대한 덜 고통스럽게 공부해서 합격하고 싶으신 분께 아주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26개년 초등임용 원포인트 기출분석은 시험에 나오는 것부터 공부하는 기출분석입니다. 왜 제 모의고사가 항상 적중 능력이 좋은가, 그리고 왜 평가원과 비슷하다는 말을 매번 들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 기출분석에 담겨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올해도 시험에 나올 것을 가장 정교하게 적중합니다. 강의는 크게 4꼭지로 나뉘어서 구성이 됩니다. 먼저 과목별 최빈출 주제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합니다. 그 개념을 정리할 때는 26개년 초등임용 기출분석을 바탕으로 반드시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을 위주로 짚어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 26개년 초등임용 원포인트 기출분석집 원본 파일을 보면서 직접 출제 경향을 같이 확인하고, 마지막에는 함께 풀면 좋은 2027 대비 원포인트 모의고사 문항을 소개해드리며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참고할 만한 교재는 6월 22일 이후에 받아보실 수 있는 26개년 초등임용 원포인트 기출분석집과 2027 대비 리패키지 및 신규 모의고사입니다. 업로드 일정은 6월 1일 국어, 6월 4일 수학, 6월 8일 사회, 6월 11일 과학, 6월 15일 영어인데요. 마지막 영어가 업로드되는 날, 그 날부터 일주일간, 즉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사전 구매 기간입니다. 공동 구매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마지막 혜택 기간이니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카페 공지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간되는 임고 원포인트 교재, 모의고사와 기출분석집에 대한 기대평을 남겨주세요. 우수 기대평 5분을 선정해서 맛있는 치킨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잠깐, 혹시 예체능편 강의 영상을 찾고 계신가요? 25개년 초등임용 기출분석을 바탕으로 한 예체능편의 과목별, 영역별 1위 주제는 이미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홈 화면의 아래 25개년 초등임용 원포인트 기출분석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재생 목록에서도 가장 첫 번째 상단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국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주제는 바로 무엇일까요? 국어는 크게 교육과정 파트, 지도서 총론 파트, 듣기 말하기 파트, 읽기 파트, 장르 파트, 쓰기 파트, 문학 파트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는데, 가장 많이 출제된 주제는 바로 쓰기 파트의 1위, 과정 중심 쓰기 지도입니다. 무려 10회 출제가 되었고, 2002, 2008, 2010, 2011, 2015, 2019, 2020, 2021, 2024, 2026학년도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3개년 동안 2개년이 출제가 된 만큼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관련 개념을 한눈에 정리하겠습니다. 크게 과정 중심 쓰기는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초고 쓰기, 고쳐 쓰기 단계로 나뉘는데요. 계획하기는 2010, 2011, 2019, 2026학년도에 총 4번, 내용 생성하기는 2002와 2026학년도에 총 2번, 내용 조직하기는 2002와 2021학년도에 2번, 초고 쓰기는 2015와 2021학년도에 2번, 고쳐 쓰기는 2002학년도와 2020학년도에 총 2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 상위 인지와 관련된 조정하기는 2008과 2024학년도에 2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관련된 이론인 인지주의 작문 이론도 2020학년도에 한 번 출제가 됐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 출제된 소지가 2회 이상씩 출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미 4번 출제된 계획하기와, 그리고 2026학년도에 바로 직전 연도죠, 출제된 내용 생성하기를 제외한 이 내용 조직하기, 초고 쓰기, 고쳐 쓰기, 조정하기, 이 4가지 소재는 조금 더 꼼꼼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 과정 중심 쓰기 지도를 공부하실 때는 크게 여러분들이 2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파트 때 보여드릴 기출분석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단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계에 대해서 세부 전략 명칭을 쓰는 것, 혹은 단계 명칭을 요구하는 경우, 이렇게 단계명, 세부 전략명, 단계에 대한 설명의 세부 요소, 이런 것들을 묻는 것들이 6번 출제가 됐고, 그 각 단계의 목적이나 어떤 이유나 그것의 교육적 효과,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총 3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 세부 전략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 세부 전략 명칭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영해서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는 연습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하기 단계에서 점검하는 질문을 만든다면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이 아래 내용들은 다 기출분석집에 정리가 되어 있고 또한 국어과 지도서에 수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계획하기는 목적, 주제, 독자라는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소를 포함해서 발문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 같은 경우에는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서는 예전에는 정보 전달, 설득, 친교 및 정서 표현이 제시가 되어 있었다면 지시적, 정보적, 친교적 이렇게 세 가지 표현으로 바뀌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표현도 교육과정 표현인 만큼 함께 눈여겨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입니다. 여기선 특히 열거하기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특히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떠올렸나요? 같은 발문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크게 다발짓기와 개요짜기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점검하는 질문으로는 바로 이 글의 짜임을 생각하며 내용을 조직했냐? 라는 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글의 짜임을 그냥 짜임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서론, 본론, 결론과 같이 그 특정 장르에 해당하는 짜임을 키워드로 넣어서 발문을 구성하게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글의 구조, 설명 방법 이 부분과 연관지어서 함께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단계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각 단계 어떤 전략의 목적, 필요성, 교육적 효과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바로 개요짜기의 중요성이 지도서 강론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굵은 글씨만 볼게요. 체계적인 개요를 마련하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명확히 숙지하고 글을 작성할 수 있어 표현하기 과정이 더욱 수월해진다. 또 꼭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거나 유사한 내용이 중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글의 일관성, 통일성, 체계성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다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관성, 체계성, 통일성 그리고 더욱 표현 과정이 수월해진다. 흐름을 명확히 숙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키워드로 잡아서 개요짝의 교육적 효과, 목적, 이유 이런 것들을 서술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표현하기 단계입니다. 표현하기에서는 구두장문이라고 하는 말로 쓰기와 빨리 쓰기, 얼른 쓰기와 같은 말인 내리 쓰기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표현하기에서 점검 질문은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저는 이 구두장문의 효과를 좀 더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계에 해당하는 전략과 요소가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각 단계에 해당하는 전략의 교육적 효과, 목적, 이유도 함께 서술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굵은 글씨로 첫 번째 풍부한 내용 생성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필자의 인지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 번째 교사가 직접 볼 수 있고 즉각적인 반응과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 이 세 가지 교육적 효과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쳐쓰기인데요. 전체에서 부분으로 고쳐 써야 되고 첨가, 삭제, 대체, 이동, 재배열 크게 다섯 가지 방법으로 고쳐 쓸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조정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에서는 자기 평가 전략, 자기 질문 전략, 자기 기록 전략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도서에서는 자기 조절 전략이라고 해서 정의적 측면의 자기 조절 전략의 명칭과 사례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인지적과 행동적 측면의 자기 조절 전략도 함께 살펴보면 좋은데요. 관련 문제를 올해 신규 모의고사 문항에 출제를 했기 때문에 잠시 뒤 마지막 부분에 소개해드리는 문항 번호를 참고를 꼭 하셔서 관련 문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6개년 기출 속에서 발견하는 출제 패턴 살펴보겠습니다. 주제교과편 90에서 98쪽 함께 준비해주세요. 실제 기출분석지 페이지와 함께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제가 있지만 저는 여기서 쓰기 1위 과정 중심 쓰기 지도 10회에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9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시면 제가 아까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빈출 주제를 정리한 것이고 이미 4회 출제된 계획하기 제외하고 이제 내용 조직하기, 초고 쓰기, 고쳐 쓰기, 조정하기를 조금 더 눈여겨 살펴보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발문은 첫 번째 단계명, 세부 전략명, 세부 요소를 묻는 게 6번
그리고 목적, 이유, 표현상 효과를 서술하는 게 3번이니까 둘 다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앞에 거는 여러분들이 잘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뒤에 거 목적, 이유, 표현상 효과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둬서 준비를 하면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아래는 여러분들이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지도서 강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요짜기와 구두장문의 효과는 지도서 강론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는 2가지가 있었고 여기는 3가지가 있었죠. 잠깐 강의 멈추시고 개요짜기의 중요성, 교육적 효과, 목적 2가지, 그리고 구두장문의 교육적 효과, 목적, 이유 3가지 한번 눈 감고 떠올려 보신 다음에 강의 다시 재생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상위인지 조정하기 너무 중요한데 24학년도 이후 다시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지도서 강론에 제시된 자기조절 전략도 함께 꼭 포함해서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2002학년도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2002학년도는 대표적으로 단계를 물었던 문제입니다. 아래 보시면 아예 이렇게 빈칸으로 뚫고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매우 떨어지죠. 다만 이런 예시 그림은 여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내용을 산발적으로 마구 떠올려서 마인드맵 형태로 생성하고 있으니까 내용 생성하기고, 2번째는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위계를 나누어서 조직을 하고 있죠. 바로 내용 조직하기 단계. 마지막은 교정보호를 이용해서 고쳐 쓰고 있습니다. 고쳐 쓰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인사이트는 이런 발문 수준이 아니고 이렇게 단순히 단계명을 쓰게 하기보다는 앞으로는 학생의 사고구술 혹은 잘못된 결과물을 주고 추가적으로 지도해야 하는 단계에 대해서 그 이유와 함께 쓰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용 생성을 막 산발적으로 했어요. 표현하기 때 뭔가 구조가 엉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지도할 수 있을까요? 내용 조직하기 단계를 지도할 수 있겠죠. 이걸 1번 답으로 쓰고 그 이유 혹은 구체적인 지도 방안, 이 구조가 엉망으로 글을 썼으니까 이 구조에 대해서 글의 짜임, 예를 들면 아까처럼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서본결의 짜임에 맞게 내용을 조직하게 해본다. 이렇게 내용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럼 2점 벌써 뚝딱 나오죠. 그래서 학생의 사고구술을 보여주고 지도해야 되는 단계에 대해서 그 이유와 함께 쓰게 하거나 지도 내용을 직접 쓰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008학년도 보시면 왜 이런 활동을 했냐, 바로 이 미음 단계는 조정하기 단계인데요. 메타이즈와 관련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형태보다는 2024학년도처럼 출제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그리고 아까 자기 평가, 자기 기록, 자기 질문 전략뿐만 아니라 지도서 강론에는 정의적 측면의 자기 조절 전략도 소개가 된 만큼 함께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0학년도는 계획하기에 대해서 가볍게 선지 수준으로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요. 여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글을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독자를 고려해서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하기 단계는 가장 많이 출제된 단계인데요. 여기서 독자 고려하는 게 나왔죠. 바로 이어지는 2011학년도에는 주제랑 독자 고려하는 거, 2019학년도에는 목적, 2026학년도에 다시 독자 묻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적, 주제, 독자 다 한 번 이상씩은 나왔는데 독자를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다시 만약에 계획하기 단계가 나온다 하면 이제는 직접 발문이나 활동을 구성해서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직접 목적, 특히 만약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묻는다면 아까 지시적, 정보적, 친교적 이 목적을 갖고 계획하기 단계에서 학생에게 할 수 있는 발문을 구성하게 할 수가 있겠고, 혹은 독자, 이걸 진짜 누가 읽는 거니? 적합하게 한 거니? 물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어른한테 쓰는 편지인데 존댓말을 쓰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 고려해봤니? 이렇게 발문을 구성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발문이나 활동 구성하게 할 수 있고, 점검을 하기 위한 발문을 이 핵심 단어인 주제, 목적, 독자를 포함해서 쓰게 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주제, 목적, 독자만 넣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아가서 목적의 세부 내용, 독자의 세부 내용까지 고려해서 쓰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1학년도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옛날 기출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살펴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단계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두 글의 차이를 상황 맥락 요소 2가지를 바탕으로 분석하라고 했어요. 상황 맥락에는 목적, 주제, 독자 3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목적은 둘 다 제안하는 글을 쓴다는 측면에서 목적은 둘 다 설득으로 같습니다. 따라서 독자와 주제 측면에서 차이를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적어야 됐던 문제이고, 다음 쓰기 전 단계에서 해야 될 내용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정 중심 쓰기 지도상 쓴다라는 것은 바로 표현하기, 속어 쓰기에 해당하겠죠. 그럼 그 전에 해야 되는 것들, 바로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이 3가지 중에 2가지를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아까 계획하기 2010학년도에 독자 물어봤죠. 이번에는 주제랑 독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독자 고려하는 게 정말 많이 반복된다는 것에서 우리가 기출분석의 중요성을 또 엿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3번처럼 활동을 직접 구성하게 하기보다는 어떤 학생의 올바르지 않은 결과물을 주고 획기적으로 다시 돌아가 지도해야 하는 어떤 단계, 혹은 그 단계에서 지도해야 되는 전략이나 활동, 그걸 뭐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쓰게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음 2015학년도도 단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초고 쓰기 단계에서 쓸 수 있는 방법, 전략을 묻고 있는데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고 말로 표현한다라는 것에서 말로 쓰기 구두장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2021학년도랑 같이 보면 좋은데요.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세부 전략의 용어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초고 쓰기에서 말로 쓰기 구두장문의 전략을 물었다면 2021학년도에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다발짓기, 그리고 표현하기에서 빨리 쓰기, 내려 쓰기를 물어봤어요. 용어 수준에서 물어봤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세부 전략 명칭을 물었다는 측면에서 기출분석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 번 더 묻는다, 당연히 물어볼 수 있겠지만 나온다면 개요짝이나 또 자기평가, 자기기록, 자기질문 전략이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하나는 단계, 어떤 세부 전략을 묻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그 단계에서 그 전략을 쓰는 목적, 이유에 대한 거라고 했죠. 이게 저는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해요. 이미 구도장문, 다발짓기, 빨리 쓰기 다 물어봤잖아요. 남은 게 이 개요짜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개요짜기 단계 전략명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미 출제한 이 구도장문과 빨리 쓰기, 내려 쓰기, 이거의 공통적인 목적을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미 제시문에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미숙한 필자들이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표현해야 될 내용에 주안점을 둘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인지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답으로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2019학년도 돌아와서 다시 여기서는 또 단계를 묻고 있는데 설득이라는 쓰기 무엇이 제안하는 글이란 유형으로 구체화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설득은 바로 쓰기의 목적이 되겠죠? 쓰기 과제 구성 요소에 대해서 물어봤던 문제고, 다시 이 문제는 계획하기 단계와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자, 주제, 독자, 이번에는 목적을 물어봤고 2026학년도에 마지막 보겠지만 또 독자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하기 단계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됐구나, 쓰기 과제 구성 요소, 상황 맥락 이렇게 많이 물어봤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여기서만 이 계획하기 단계에서의 목적을 물어봤는데 다른 페이지인 강론 장르 파트랑 교육과정 파트의 2위 목적, 주제와 연계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어요. 교재 나중에 받으시면 꼭 같이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소 명칭만 쓰게 하기보다는 이 아까 2011학년도 상황 맥락 비교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두 글을 비교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는 연습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020학년도에서는 두 교사가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쓰기 이론을 물어봤어요. 이 문제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2023과 2026학년도의 사회구성주의 작문이론의 구체적인 내용이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도 기출분석의 중요성을 엿볼 수가 있기도 해요. 최 교사랑 김 교사 각각 어디 부분에서 살펴볼 수가 있냐면 절차에 따라 의미를 구성하고 표현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런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초고쓰기, 고쳐쓰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에서 과정 중심 쓰기 지도, 즉 인지주의 작문이론에 근거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다음 고쳐쓰기의 순서를 범주를 활용해서 쓰라고 했는데 고쳐쓰기는 항상 큰 범주에서 작은 범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B, C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글, 문단, 문장, 낱말 수준으로 고쳐쓰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여기에 적용된 질문을 찾아 쓰라고 했어요. 제목을 수정하고 또 옳지 않은 뒷받침 문장을 삭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글과 어울리는가, 그리고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어울리는가, 이 두 가지가 되겠고, 여전히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은 여기 바로 첫 번째 문장부터 드러납니다. 소나무는 예로부터 건축재로 사용하였다가 아니라 사용되었다. 이렇게 호응 관계가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할 수 있는 질문, 문장의 호응이 적절한가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이트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기점으로 2위 사회구성주의 작문 이론 2023과 2026학년도를 함께 보시면서 이렇게 계속 작문 이론에 대해서 주목한 문제가 나오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쳐쓰기 단계에 당연히 한 번 더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때는 첨가, 삭제, 대체, 이동, 재배열 이 용어 명칭을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3번에 2번 발문은 정말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발문 중에 하나예요. 글을 딱 제시하고 여기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지도하기 위한 내용을 쓰게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지도하기 위한 발문 전략을 쓰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 있죠. 이 질문이랑 아까 제가 두 번째 꼭지에서 말씀드렸던 각 단계별 활용할 수 있는 발문 전략, 리스트 정리해드린 거 있죠? 그걸 반드시 학습에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응 오류 같은 경우에
문법 파트 4위에 호응어류, 문장성분 주제랑 함께 연계해서 학습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2021학년도 문제는 2015학년도 문제랑 거의 평행세계처럼 이어져 있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단계, 세부 전략을 물어봤는데요. 묶어서 시각적으로 범주화한다, 내용 조직 단계에서 쓴다 라는 거에서 당연히 다발짓기가 답임을 알 수가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써보도록 지도했어요 라는 거에서 빨리 쓰기, 얼른 쓰기, 내려쓰기, 내리쓰기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출제되지 않은 개요짝이나 조정하기에서 자기평가, 자기기록, 자기질문 전략이 출제가 될 수 있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목적, 이유, 표현 효과를 물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지문에서 체크를 해드렸지만 여기서도 시각적으로 범주화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 또 부담 없이 글을 쓰게 한다라는 부분, 즉 인지적 부담 감소, 이 부담 키워드가 지금 2번이나 증폭되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눈여겨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024학년도에서는 과정 중심 쓰기 지도의 회기성을 처음으로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학생 A는 쭉 한 번 A에서 내려갔다면 학생 B는 자꾸 단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썼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A는 선조적으로 글을 쓰고 학생 B는 회기적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글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A한테는 조정하기를 통해서 자신의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통제하도록 지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008학년도 문제와 같이 한 번 더 보면 좋은데요. 2020학년도에서 지문에서도 회기성이 간접적으로 노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너무 중요한 소재라 언젠가는 나올 법했는데 그게 2024학년도에 드디어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온다면 이번에는 조정하기와 관련된 세부적인 전략에 대해서 용어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 전략을 활용한 발문을 쓰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2026학년도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상 독자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표현 전략에 반영한 부분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바로 우리가 체육 시간에 경험하듯 이라는 표현을 써서 학급 친구들이 주제와 관련 있음을 느끼도록 하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학급 친구들이 좀 더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갖고 읽을 수가 있겠죠. 계획하기에서의 독자와 또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뭘 쓸지 내용 생성하기를 막 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해요. 지식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내용 스키마를 보완을 해야 되겠고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읽고 정보를 수집하고 혹은 면담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기 단계 정말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2010, 2011, 2019, 2026학년도 네 문제 묶어서 꼭 살펴보시고 다음에는 이제는 형식 스키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쓸 수 있는 발문으로 서본결, 구조, 짜임을 갖추어서 썼는가? 라는 거 물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형식 스키마랑 내용 조직하기 단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하는 글 구조와 설명 방법 주제에서도 좀 더 꼼꼼하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짜임별 도해 조직자 종류 또 짜임별로 어떤 구조인지 직접 서술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어떠신가요? 직접 보니까 정말로 출제 패턴이 보이시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함께 풀면 좋은 모의고사 문항 소개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리패키지 6회분과 신규 3회분으로 나누어서 출간이 되었는데요. 리패키지 1회, 5회, 6회, 그리고 신규 2회에 관련된 문항을 출제를 했습니다. 과정 중심 쓰기 지도 공부하시면서 제가 강조한 부분들 정말 열심히 잘 공부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네 문항 풀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으시다면 한번 쭉 풀고 다시 강의 들으시고 기출분석지 풀면서 관련 문항 정리해보셔도 좋지만 정말 나는 모의고사를 전체적으로 다 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하시면 이 주제별로 분류된 이 모의고사 문항을 하나씩 연결 지으면서 풀어보셔도 너무나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해서 국어 강의를 모두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 아래 댓글로 올해 출간될 기출분석집과 모의고사에 대한 기대평 남겨주시면 우수 기대평 5분 뽑아서 치킨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수학 주제를 보도록 할 텐데요. 수학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주제는 바로 무엇일까요? 제가 초성으로 힌트 드릴게요. 바로 뭘지 맞춰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목요일 날 수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